반갑습니다. 한국경제TV 서현도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롯데쇼핑이고요. 롯데쇼핑 보기 전에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이쪽에 허브경제TV 무료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종목 요청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시고 친구 추가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십니다.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이쪽에 그림으로도 저희가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.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참고하셔서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친구 추가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시장이 그래도 모처럼 만에 좀 조정이 나왔죠. 미국 시장이 최근에 이제 계속 강세장을 이어오다가 진짜 시장에 어떠한 악재에도 진짜 좀 끄떡없는, 웬만한 악재는 그냥 다 거의 호재로 덮어버리는 그런 시장이 요즘에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좀 조정이 나왔죠. 뭐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거의 빠진 게 없기 때문에 뭐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수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모처럼 상승세를 멈추고 우리나라는 오늘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갈등 때문에 히토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. 예, 지금 그 펠로시 하원 의장님께서 그 대만을 간다 안 간다 가지고 중국이랑 굉장히 지금 신경전이 어마어마합니다. 뭐 전투기도 뭐 근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는 거의 좀 약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리고 뭐 일본이나 뭐 니케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, 사실 이 세 개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나마 좀 가장 견조한 모습이 나왔고, 물론 오후턴 점심시간 이후에는 대부분 다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반등이 나온 걸 감안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아시아 시장 약세에 비해서는 좀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. 그리고 대형주들은 사실 오늘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.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대형주보다는 그러한 갈등 이슈로 인한 뭐 방산주라든지 뭐 중소형주,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중대형주 위주로 올라왔는데 그 전에 뭐 유명했던 뭐 스페코, 빅텍, 퍼스텍 이런 방산 관련 이 테마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왔고요. 그 외에 이제 역시나 미국과 중국의 그 갈등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주들 혹은 그와 연관된 종목들 위주로 거의 대부분 상승이 나왔고, 중대형주는 오늘 거의 다 쉬는 흐름이 나왔다. 주가가 뭐 탄력적으로 상승 구간을 보여주기보다 대부분 조정이나 최근에 뭐 물론 롯데쇼핑은 최근에 많이 올린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 그 시장의 흐름이 좋으면서 중대형주들이 좀 나름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상승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오늘 딱 그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일단 뭐 롯데쇼핑 하면은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오후에도 뉴스가 나왔었죠. 그 초등학생 입학 연수를 1년 땡기는 거. 예, 요것 때문에 장 막판에 또 이제 교육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시간에도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롯데쇼핑도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역시나 반발이 만만치 않다. 오늘 또 뉴스를 제가 막 여러 개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여론이나 혹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오늘 관계자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 대형마트 휴무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봐야 될 장기 사안이 아닌가, 이런 뉴스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이야 뭐 뉴스가 나오고 그런 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뭔가 뭐 진짜 입법이 된다거나 혹은 바뀐 부분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그 앞 구간에서는 사실 롯데쇼핑은 명확하게 좀 약세의 구간이었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늘어난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롯데쇼핑이 주가를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시키기에는 이것저것 제약이 많았다. 1번 시장 제약이 있었죠. 그 다음에 2번 정책과 관련한 그렇게 막 가시적으로 이게 금방 되겠다 하는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 없었고요. 그 다음에 3번으로 보면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다시 한번 늘어난 거. 앞 구간에 떨어질 때 코로나 이슈가 쫙 이렇게 붙을 때 많이 밀렸거든요. 근데 최근에는 이 정책 관련해가지고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가 결국에는 오늘 92,500원도 지키지 못하고 91,900원에 끝났습니다. 일단 이게 지금 시장이 뭐 지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사실 뭐 최근에 코스피가 2,450까지도 찍고
넘나들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. 그리고 그러한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고 칠 때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시장의 흐름을 좀 따를 수밖에 없고, 위쪽에 있을 때는 롯데쇼핑이 확실히 시장 대비했을 때 견조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. 기관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.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뭐 친환경, 그 다음에 방산주들, 확실히 좀 시장 대비했을 때 기관 매수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, 또 외국인 매수가 잘 들어오는 종목들이 이런 시장에서 좀 방어력이 있고, 지금 롯데쇼핑은 과거에 그런 구간에서 내려오고 이미 한 번 정도 기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,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일단 오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. 오늘 중대형주, 물론 뭐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관의 매도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기관 매도가 대부분 찍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연기금은 매수했지만 그렇게 큰 수량 아니었고요. 투신 매도 나왔고 금투 매도 나왔고 기관, 그 다음에 외국인 양매도 나왔습니다. 당연히 양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물량은 개인 매수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냥 딱 기관 매도가 나온 전형적인 그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. 어제 15,000주였고 오늘 11,000주였는데 딱 어제 대비하면은 500원 더 빠졌죠. 오늘은 외국인도 매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 매도는 조금 더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외국인 매도로 인해 주가는 조금 더 하락을 했다. 그리고 지지 구간을 살짝은 이탈을 했습니다. 요 종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날 종가의 위쪽 구간에서 놀아주는 게 당분간의 주가 흐름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가 이탈 한번 나왔다. 오늘 하락이 일시적인 건지 혹은 조금 더 바로 반등할 여지가 있는 건지는 물론 뭐 내일이나 모레 그리고 추후 뭐 5거래일 정도는 봐야겠습니다만, 중요한 거는 다시 원래 있던 구간으로 돌아와 줘야 됩니다.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, 밑으로 한번 밀린다 하면 당연히 9만원을 봐야겠지만, 뭐 9만원이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은 가격적으로는 괜찮은 구간일 수 있겠지만, 지금 당장 코로나가 다시 한번 퍼지고 정부 쪽에서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롯데쇼핑은 사실 뭐 실적 이슈 뭐 이런 거밖에 그 중대형주 영역들은 대부분 자기 실적이나 자기 가치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 중간중간에 기대감이 들어오는 건데,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당분간 상승 시장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상승 모멘텀 자체가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. 이때도 정책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리 버텨주고 정책이 빠르게 좀 가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10만원을 회복해주면은 뭐 이 앞구간의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습니다만, 오늘 이마트의 움직임도 역시 같이 봐야겠죠. 이마트도 오늘 마이너스 1.8%. 결국, 약한 추세는 유지가 됐습니다만,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음봉이 나오면서, 이 단기간에 들어왔던 기관의 매수가, 큰 의미가 없는 구간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. 오늘 또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죠. 이런 좀, 진짜 시가총액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큰 대형주일수록 어떤 수급의 연속적인 측면보다는 그냥 딱 단기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오히려 시가총액이 뭐 4천억에서 뭐 진짜 1조 미만, 3천억에서 1조 미만 이런 종목들 중에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수급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종목들, 이런 애들이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강하다. 그리고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연속적인 측면은 좀 약하고 시장 대외적인 영향들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. 결국 오늘 뭐 마이너스 2%, 마이너스 1.13%가 나왔는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대형주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기 때문에. 그리고 오전에는 지수가 하방하는 속도가 빨랐는데 이 중대형주나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대부분 오전 10시 정도까지 그날 하락을 많이 보여주거든요, 대부분. 근데 오늘 오전 구간에 시장이 좀 밀린 거, 그것도 오늘 하락이 좀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기관 매수가 뭔가 폭발적으로 반발 매수가 오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꼬리 역시 달리지 않으면서 92,500원을 지지해 주는 데에는 실패를 했다. 내일은 요 라인 최소한 요날 종가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 다시 한번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내일 만약에 밑에 쪽으로 이탈을 한다, 음봉이 하나 더 나온다 하면은 9만원을 그냥 보거나 위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뭐 비중을 다시 한번 이쪽에 늘리거나 혹은 내가 좀 별론 것 같다 하시면 비중을 줄이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일단 좀 잠깐 보고 계시는
그런 방법들,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지금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가 뭐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9만 원 좀 지켜보고 반등 나오는 거 보겠다 하시면은 좀 그대로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, 위쪽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냥 강제 존버겠죠. 예, 그리고 최근에 좀 짧게 내가 한 2% 3% 봐야겠다 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